대한민국의 바단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수요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은 16개 선거구에서 여야 간 격돌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리 지역 선거구 16곳 전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낙동강 벨트 3곳뿐만 아니라 추가 확보를 통해서 경남의 의석 과반 이상 차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야 목표 달성의 분수령이 될 경남 예상 격전지 6곳의 여론조사를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총선 판세 분석까지 변상욱 전 CBS 대기자, 이상훈 MBC 경남 취재팀장과 함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실시간 접속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유튜브 MK타카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테이블 특별판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뉴스테이블 특별판에는 이 두 분이 함께합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 MBC 경남 이상훈 취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는 후보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정당도 그렇고 유권자도 긴장 참 많이 할 텐데 딱 2주 남았거든요. 총선 최대화도 뭐라고 보십니까, 변 기자님? 글쎄요, 캐치프레이즈로 양 당이 내건 정권 심판 아니면은 정권의 안정을 위한 정권 지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화두였고, 두 번째로 그동안 양당 체제에서 너무 격렬한 대립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좀 밀쳐내고 한 제3지대가 형성될 거냐, 한 5, 6석 이런 거 말고 한 20석 정도의 제3지대가 과연 이번에 생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등등 하다 보니까 나중엔 또 조국 혁신당이 얹어집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제3지대가 형성될까. 그 다음이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벨트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역에서 과연 진보 진영이 다시 구축이 될까. 그러면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유지될 건가 아니면 혹시 더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의 판세 이것도 궁금했고, 이 모든 걸 묶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제 대선으로 달려간다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한동훈, 여당의 한동훈, 야당의 이재명, 이 구도가 과연 총선 뒤에도 이어질까? 이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하겠죠. 이번 선거 두고 거야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심판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훈 팀장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공천, 파동, 사천이 화두가 아니었을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주 대사, 회칼 테러, 대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핵심은 대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 때문에 민생이 좀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 누적된 불만이니까 물론 대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였겠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파가 일파만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파장이 큽니다. 저희가 했던 여론조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조사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모두 지금까지 세 번째 이제 여론조사인데 1차 때는 저희가 12월 말에,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월 말에 해서 1월 3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1월 말에 해서 2월 2일하고 3일에 해서 5일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2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는 출마가 확정적인 사람이라든가 했지만 이번에는 3차 여론조사는 3월 22일에 정당별로 이 후보 등록이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최종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돼서 상관이 등록한 그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 날 23일하고 24일 이틀 동안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산, 진해, 거제, 또 낙동강 벨트죠. 이 김해, 갑, 을, 양산, 을까지 이 6곳을 하는데 최종 후보들의 가상 대결을 넣어서 관심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창원 선거구 중에 두 곳부터 파볼 텐데 다른 거 다 떼고 후보 타이틀만 달고 제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관심이 높은 창원 성산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창원 성산구의 유권자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성격을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1.3,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50.3%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인데요. 총선 출마한 인물 중에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성산구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40.1, 국민의힘 강기훈 39.1,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요. 녹색정의당 여영구 9번은 8.1%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례정당 투표입니다. 성산구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연합 15.8, 국민의 미래 31.7, 녹색정의당 4.9, 새로운 미래 5.7, 개혁신당 7.6, 조국혁신당 22%로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1.5, 부정평가가 55.4%였습니다. 이번 총선 성격 결과와도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 그러면 진액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진액을 보시면 역시 안정적인 국정 운영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2.8, 또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49.2%로 오차 범위 내였고요. 이번에는 총선 후보 가상 대결인데 민주당의 황기철 후보 49.6, 국민의힘의 이종욱 후보가 38.2%로 오차 범위 밖에서 황기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대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21.2, 국민의 미래가 34.3, 녹색정의당 1.7, 새로미래 3.9,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이 22.8% 등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1.9, 부정평가가 52.7%로 나타났습니다. 예,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분석해 주셨고 정리해 주셨는데 오차 범위 바깥에서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경남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는 창원 성산구부터 저희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텃밭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17대부터 21대까지 5차례 총선이 있었고 한 번의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승패는 4승 2패로 진보계열 정당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 기간의 분수령은 바로 야권 단일화 변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 진보당 간의 단일 후보는 정해졌는데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범야권 단일화 속에서는 지금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번 조사 성산구 대결에서는 40.1% 민주당 허성무 후보, 39.1%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여기서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8.1%입니다. 네. 그러면 변상욱 기자님, 결국 예. 단일화는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이 공식은 이번에 또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은 단일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뭐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네. 단일화가 만약에 됐다면 상당히 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앞지르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공천을 이제 치러냈고,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그런 잡음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멤버들을 갖다 많이 살려내는 쪽으로 치러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비서관이라든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전략공천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전략공천 멤버들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략공천을 받아서 굵직한 인물이 그 지역구에 새롭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기 네트워크를 다져가지고 그걸 표로 이끌어낼 또 시간적 여유라든가 조직력이 필요한데 그 여유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경남에 공천받은 후보들 중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지지율이 확보가 된 사람도 있고 확보를 못한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에서도 이제 성산과 의창 이해가 좀 다르긴 했었는데 네. 뭐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어찌 보면 경합을 했었던 당내에서 이제 공천 탈락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야당 쪽뿐만 아니라 여권 쪽에도 단일화 변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건 네. 지금 사라진 상황인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는 단일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야권에서는 허성무 후보, 여영국 후보가 아직 이제 단일화는 논의 중인데 예. 오늘도 뭐 각 후보별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3월 31일까지를 2차 시한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월 1일부터는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다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제 투표에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야권에서는 2차 시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됐다가 그 후에 됐을 경우가 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당 후보 이름은 이미 투표지 인쇄는 돼 있지만 이제 사퇴라고 표시가 되고 예. 투표소에 이제 안내문이 붙지만 사표가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예. 그리고 효과도 없고 효과도 일찍 된 것보다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창원 진해를 봤는데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종욱 후보인가요? 그렇죠. 예, 조달청장 출신. 네. 예. 전략공천회에서 내려왔는데 좀 일찌감치 내려와서 지역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공천도 좀 빨리 전략공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쫓아가기가 좀 약간 벅찬 지금 네. 범위 밖을 벗어났네요. 네. 예, 오차범위 바깥에서 황기철 후보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직전 조사와 저희가 구분 지을 것은 황기철 상대 후보를 이종 후보를 놓은 저희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없었다. 그 후에 공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박춘덕 후보라든가 김하영 예비 후보를 놓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역 의원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와 지금이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뭐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제 이종욱 후보를 우선 공천을 이제 전략 공천을 하고 났을 때 기존에 이제 예비 후보로 뛰었던 박춘덕, 김하용, 이성희 예비 후보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단 예. 말이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제 진해가 어떻게 선거 철새둥지가 됐느냐라고 예.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현재는 그 박춘덕 후보만 지금 이종욱 후보를 공개 지지한 상황이고 나머지 후보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저게 상황이거든요. 이제 후보로서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직과 그 인원들이 그대로 자기한테 넘어와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경쟁을 했던 경선 후보들도 와서 같이 거들어줘야만 그 조직이 예. 자기 조직으로 흡수돼서 살아나는데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조직이 넘어오지도 않고 넘어왔어도 그냥 형식상으로 지지만 선언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예. 사실상 별 효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네, 특히나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점 자문들이 많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비교적이요. 예.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3월 23일과 4일 이틀 동안의 여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물론 지금 한 이제 2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종욱 후보가 나머지 예비 후보들과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느냐 또 흡수를 하느냐 예. 또 이제 얼마나 또 바닥 민심을 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또 부각시켜 볼 만한 것은 비례정당 지지도도 우리가 물었습니다. 예. 국민의 미래가 앞서 창원 성산과 진해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10% 전후로 우위를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여기서 돋보였던 것은 조국 혁신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22% 지금 현재 성산구에서 기록했는데 뭐 중앙 뉴스를 보더라도 뭐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매섭다 이런 평가가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22.8%입니다. 지금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펼쳐졌던 촛불 시위. 그때 그 모였던 사람들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흐름 속에 그대로 유진돼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흐름이 결국 정권 심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 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합쳐서 두 대표가 다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사실은 대통령도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특검법을 거부한다든가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이재명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라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등장했기 때문에 그 멤버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도덕성이나 어떤 공공성, 진정성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명국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또 민주당은 이채 양명주라고 뭐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 조작 의혹까지 묶어서 또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러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개밖에 파보지 않았거든요. 바로 또 거제로 가봐야겠습니다. 네. 거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이자 김영삼,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거제로 갑니다. 네, 거제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총선 성격을 물었더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2.8, 반대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1.5% 나왔습니다. 또 가상 대결했는데요. 민주당 변광용 48.3, 국민의힘 서일준 40.9%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개혁신당의 김범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비례정당 투표 물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23.8, 국민의미래 32.7,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2.9, 새로운미래 3.3,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1.3%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9.4, 부정평가는 56.5%로 나왔습니다. 네, MBC 경남에 의뢰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일간 표본수 500명, 무선 100% ALS 조사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누리집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팀장, 거제 네.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양당 후보 놓고 보면 리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맞붙게 됐고, 그리고 거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자 중심, 뭐 진보 성향 얘기가 나옵니다만 총선만 놓고 보면 8연속 보수 그렇습니다. 정당 후보의 승리 지역이었습니다. 총선에서는 네. 그랬죠. 예, 이번 여론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거제는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는 서일준 후보가 변광용 후보에게 약 7%나 8% 정도 예. 응답자들이 조금 더 많이 지지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오차범위 내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오차범위 내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오차범위 내지만 변광용 후보에게 조금 더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예. 아주 완전히 반대가 됐는데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 세부 분석을 해 보니까 20대에서 응답자들이 변광용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어허. 1차, 2차 때보다 많이 좀 뛰었는데 이게 글쎄요. 저희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특별히 거제에 갑자기 큰 이슈가 국민의힘에 불리하거나 또는 서일준 후보에게 불리한 뭔가 이슈가 터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 된 것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 그런 핵심 사안들 황상무 수석의 예.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네.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전부터도 사실 야당 측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김범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 예. 개혁신당으로 이제 영입이 돼서 후보로 등판한 분위기도 합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바다 오늘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제 선거구 다루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는데요. 거제 이야기 잠시 더 해보면은 네. 국정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 평가가 56.5%, 긍정 평가가 39.4%였는데 네. 오차범위 바깥이고요. 네. 이 퍼센트 포인트 자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선거구 대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한 6곳 가운데서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긍정평가도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이 거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전에 조사했던 것과 이번 조사 그렇습니다. 예. 이 후보 간의 대결에서 네. 차이가 있는 것도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근데 조금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예. 이 서일준 후보 같은 경우는 교체 지수 현역 의원인데 재신임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1, 2차 때 물어봤을 때 예. 교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현역 의원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선 도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렇죠. 의견이 많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지금 완전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거제 해수온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낙동강으로 가면요, 이 수온은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나 경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네. 예. 이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총 3곳인데 즉 야당은 사수해내야 하는 지역이고요. 여당은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 바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해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갑. 이번 총선 성격 역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43.9고요. 정부의 독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2%였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요. 민주당 민홍철 48.1, 국민의힘 박성호 41.8%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예. 자,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에다 할 건지 물었는데 민주연합 19.4, 국민의 미래가 34.9, 예. 녹색 정의당이 2.1, 새로운 미래가 5.1, 개혁신당 3.7, 조국 혁신당이 2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0.3, 부정평가가 55.3%로 거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15%포인트 차이고요. 네. 자, 김해을도 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을. 김해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성격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다 39.8이고요. 정부의 독주 견제가 53.2%로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역시나 50을 넘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49.7%,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후보 39%로 오차 범위 밖에서 김정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제 비례정당 투표를 물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20.3, 국민의 미래가 31.1, 녹색정의당 3.2, 새로운 미래 3.3, 개혁신당이 4.1, 조국혁신당이 27.7%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가 60.7%로 나타났습니다. 야, 60을 넘는군요. 지금까지 가장 높은 건 참 여기였네요. 예, 가장 높네요. 네네. 예, 60.7%였습니다. 김해을을 김해 빼놨습니다. 갑을. 예, 그리고 양산을까지 양산을까지 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양산을의 총선 성격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44.6, 정부의 독주 견제가 47.8%로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 누구에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47,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태호 45.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했습니다. 예.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연합 20.2, 국민의 미래 35.9, 녹색정의당 2.2, 새로운 미래 3.8,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이 22.7%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51.5%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만은 예. 김해을의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 전략 공천으로 함안 이쪽으로 청정에서. 옮긴 거죠. 그렇죠. 지역구를.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고 아까 8.8이 오차범위 낸데 지금 벗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에서도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가 그렇죠. 네. 당의 요청으로 역시 지역구를 좀 옮긴 겁니다. 네. 그래도 워낙 지역에 기반이 튼튼하니까 예, 경합을 갖다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정을 빠듯하게라도 잡아서 후보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비례정당에서도 줄곧 지금까지 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22%대 정도는 계속 유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유지가 되는 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직전에도 저희가 어쨌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후보 타이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때와 맞습니다.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낙동강 벨트에 관심 있는 이 김해 갑을 양산을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예. 곳이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예. 저희가 1차 때는 김해 갑은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민홍철 후보 예비 후보 시절에 36.5, 나머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이제 다 합했을 경우에 단순히 합했을 경우에는 41.6으로 오차범위 내에 역시 팽팽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2차는 2차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구를 했고 3차에서 이번에 이제 김해 갑 이제 민홍철 후보가 48, 박성호 후보가 41로 이제 역시 오차 범위 내에 팽팽한 것은 그대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양산을이 이제 최대 관심 지역으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12월, 1월까지만 해도 김두관 현역 의원이 28.5
나왔고 이제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였던 한옥문, 뭐 윤종훈 후보나 또 민주당의 또 박대조 예비 후보 같은 경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38.8이었고요. 국민의힘이 43.2%를 역시나 오차범위 예. 내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2차 때는 이제 양상 갑을 했었고 이제 3차 때 이번에 보면은 양상 의리 김두관 후보와 김태우 후보가 정말 초박빙인 상태인데 요번에 조금 보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은 김태우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이제 내일 이제 이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데 예. 그만큼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양상 같은 경우는 갑을 후보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두 후보가 동시에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내일. 아, 동시에. 네네네. 예. 그만큼 밀고 당겨주고 또 하면서 전력을 쏟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사직생 연대를 각오로 해서라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낙동강 벨트를 쭉 보니까 지난번에 KBS 창원총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저는 어느 당도 지지 않는 무당층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가 30 또는 진보 보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할 때 나는 그냥 중도입니다 예. 라고 했던 게 한 30 됐거든요. 그 30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가 더 큽니다. 후보 지지보다. 예. 근데 민주당은 정당은 낮게 나와도 후보 지지는 높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차이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그런 결국 겁니까? 예. 나는 이 정당 지지자입니다. 나는 이 정당 지지자입니다 해서 후보 지지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예. 중도에 있던 30 나는 중도층입니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진보 쪽으로 더 많이 건너가고 있는 거죠.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은 낮은데 후보 지지율은 갑자기 확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낙동강 벨트에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KBS 창원 조사 결과도 중앙선관위 누리집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세한 사항도 여러분들 참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양산을도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전직 경남 도지사 간의 맞대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해을도 그렇고 양산을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좀 이름값이 있다고 할까요?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좀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여론조사 발표하기 직전에 나왔던 이제 부산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게 나왔거든요. 예. 저희 조사 아니고 이제 부산 KBS하고 국제신문이 했던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는 저희처럼 ARS가 아니라 직접 전화로 설문을 했던 예.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조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화가 왔을 때 네. ARS일 경우에는 나 지금 바빠 또는 뭐 이런 거 할 시간 없어라고 하면 바로 끊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조금 더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신뢰도도 높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 신뢰도까지는 볼 수가 없고 예. 좀 속 얘기를 좀 안 한다. 직접 물어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그걸 사람 목소리로 대했을 경우에는 그 좀 불편해하거나 그래서 넘어가거나 해서 무응답 또는 모른다 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예. ARS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끊거나 또는 과감히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샤이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또 진보 쪽에서 많아지다가 어떨지 모르는 거죠. 네. 맨 처음에는 보수가 과표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은 은근히 진보가 과표집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여론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양산 을이 이제 김두관이라는 인물은 있지만 상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어서 그렇죠.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전국적으로 예. 봐서는 이번에 김태호 후보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확 높아졌단 말이죠. 한 자체가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두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 선거 때 이제 한나라당 소속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김두관 후보 누르고 김태호 후보가 당시에 이제 재선 도지사 그때 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이 이제 18년 만에 이제 맞대결이 되는 셈이라서
그래서 더 관심을 또 갖기도 하고 또 2010년에는 반면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직 도지사 간의 대결로도 또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또 대선의 김두관 의원, 3선의 김태호 그렇죠. 후보고요. 네. 예. 그리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가 중앙부대까지 진출한 두 예.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의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뭐 거창 군수 또 최연소 이제 광역 단체장 도지사까지 지내고 나서 김해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렇게 3선 의원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 이제 남해 이장 마을 이장 출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군수 남해 이장, 군수와 군수, 뭐 도지사 그리고 참여정부 장관까지. 때는 또 행정부 장관 행정부 자치부 장관까지 지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양산을로 예.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네네네. 양산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경 이제 광역 생활권인데 선거구가 갑을로 분거가 되고 이제 앞서 두 번의 총선이 있었고 직전의 총선에서 현 김두관 의원이 승리했고 또 이번에 또 한 번 선거에 나서게 된 거고요. 앞서 이제 이상훈 취재팀장이 말씀해주신 부산 KBS 여론조사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국 리서치가 KBS 부산 국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양산을을 조사했는데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9% 지지율,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37%, 그래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2%포인트 차가 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7%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상욱 기자님, 예. 이렇게 저희가 좀 급박하게 6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예.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권이 지금 제일 고전하고 있는 이유로 꼽는 것은 역시 이종섭 대사와 관련되어서 예. 정부 여당이 보여준 약간 좀 늦기도 하고 진정성도 모자라는 듯한 그 태도.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대파 파동이 예. 벌어진 거. 그리고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종섭 대사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종섭 대사 파동 그 전에 있는 게 해병대 최상병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가 군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 사실은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상당히 중심 세력 중에 하나인데 해병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은 사실 4월을 맞이하면서 세월호나 또는 이태원하고 묶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같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특히 어느 당을 지지할까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까 하고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거나 결정을 좀 늦추고 있던 중도층에게는 자칫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리스크를 좀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이 안 된 채 4월을 맞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훈 팀장 좀 어떻습니까? 네. 뭐 6곳을 이제 네네네. 봤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김해을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좀 위험하겠다라고 느낄 것 같고 저희 여론조사를 봤을 때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해을이 정말 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겠거니 했는데 그 좀 이유들이 있습니까? 어찌 유권자가 좀 가장 젊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해을 같은 경우는 김해을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김해을 그리고 진해. 김해을과 진해가요. 예, 진해하고 김해을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거든요. 예. 공통적입니다. 근데 둘 다 보면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오지 않은 사람이 공천된 곳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조혜진 후보 역시 밀양, 의령, 하만, 창녕 예. 선거구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번에 오게 됐고 역시 진해도 이종욱 후보가 이쪽에서 그다지 활동한 것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오게 돼서 이제 내부 반발이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이제 내부 이제 예비 후보들과의 어떤 이 단일화 최정이라든가 뭐 지지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좀 싶습니다. 보니까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네. 김해을 같은 경우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이 64%가 넘는군요. 맞네요. 경남 예. 평균은 한 예. 50% 되는데 예, 월등히 높네요. 예, 월등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곳이 김해을이군요. 그러니까 조혜진 후보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호 의원은 지금 또 3선에 도전하는 이번 선거가 되겠고요.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저희 PD가 예. 김해을 같은 경우에 좀 후루룩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예,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 네.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6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분석까지도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참 임박하다. 총선이 다가왔다 싶은 게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내일이면 개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 선거는 언제인가? 다음 달 5일과 6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아마 가히 역대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 선거 투표율도 꽤 높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럼 사전 투표를 보고 본 선거 날의 뭐 결과까지 분석하는 이런 경우들도 역대 선거에 좀 많았습니까?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맨 처음에는 예. 사전 선거 투표를 보면 예. 아 이것은 이번 선거는 어느 쪽으로 기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 선거 투표율이 예.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어떤 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못 됩니다. 뭐 어떤 복선이 되거나 이런 예. 것도 아니고 다들 예. 일찍 투표를 마치는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새벽같이 미리 가서 하거나 아니면 사전 투표일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면서 예. 특정 정당이 유리해지는 어떤 사인 시그널로 보기엔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앞서 뭐 지금- 유권자 나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 경남에서는 또 볼 때 어떤 네. 영향 끼칠지도 궁금한데요. 예, 사전 투표 보면 2014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을 때 보면 이제 전국이 대체로 한 11%나 이렇게 사전 투표 정도 나오다가 경남도 한 그 정도였거든요. 예. 경남도 11.8 정도 나오다가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보면 전국이 12였다가 경남도 12.1 똑같은데 예. 21대부터는 26%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26%로 올라가고요. 경남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예. 27%까지 올라가고 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무려 36%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경남은 35.91%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전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율 전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진보나 야권 쪽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투표의 문화가 이제 달라졌다 정도. 이제 예전에는 그날 하루만 평일 수요일 같은 경우 하루 휴일을 받지만 투표하는 날이 딱 하루였었는데 그 투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사전 투표는 약간 그 해당 투표일을 좀 당겨 쓰는 느낌 예. 또는 휴일 문화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골라서 투표하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많거나 적다고 해서 특정 당에 유리하거나 뭐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정 정당이 이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변수를 우리가 못 다룬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료 파업의 사태입니다. 계속 의정 갈등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게 한 4월 3, 4일에는 어떻게든 타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뭔가 이렇게 조정안을 내놓고 예.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면 풀릴 가능성이 좀 생기는데 정부가 딱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딱 못 박혀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너무 불안하고 피로해요. 그렇죠. 저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피로한데 정부가 맨 처음에는 과단성 있게 자꾸 내놓고 강력하게 밀고 가니까 아 그동안 못했던 걸 해결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채로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한단 말이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총선 얼마 전에 이 의정 갈등이 해소가 될 거냐. 예. 이것도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그리고 또 정부 관련해서 말씀 계속 해주셨습니다만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분이 또 이제 뭐 출국했다가 또 그런 것도 귀국했다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말이 나오고 있고 뭐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이걸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야당과의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총선 전 이제 2주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으로서 가장 큰 변수는 말실수라든가. 말실수. 예. 예. 너무 이제 자신감이 뭐 이렇게 들떠서 많이 과잉돼서. 말실수할 수 예.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이제 쫓기는 입장이거나 쫓아가는데 잘 안 되니까 또 말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예. 첫째는 실언과 실수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는요?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 총풍, 북풍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종북 세력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지적하신 그게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은 보수 또는 더 보수에서 우파 쪽으로 가 계신 분들은 계속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좌파 정권이 있었을 거고 친중공, 친북 예. 정권이 될 것이다. 예, 예. 개헌도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는데 그게 핵심 지지층한테는 호응을 받으면서 바로 먹히는데 중도층한테는 이미 잘 안 먹히는 주제란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친북, 친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파 이게 이념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 중도층한테는 당장의 민생이라든가 예. 물가와 이런 거 견주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데 너무 과거 이념지향적이 아닌가 이게 예. 과연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일까지 고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상훈 팀장도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뭐 앞으로의 뭐 변수 예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네. 이제 4월 5일부터 진짜 사전 투표 시작되거든요. 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진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투표장에 좀 많이 좀 나가셔서 예. 정말 의견을 표출해 주시고 지역을 생각하는 또 내 마을을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후보자를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예. MBC 경남 개표 방송을 좀 개표 방송 봐주시면 있습니까? 아,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실시간 댓글로도 진보, 보수, 중도 모두 적극 투표합시다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 CBS 변성태 기자, MBC 경남 이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